않았습니까? 12개 국방팀이 이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미 정치권에서 이를 곧바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주한미군 철군 또는 감축을 한반도 비핵화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 특보는 한국인 대부분이 한미동맹과 한국군의 미군 병력 주둔을 지지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면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는 한국 내 미군 병력의 점진적 감축을 한반도 비핵화의 빠른 이행을 위한 어떤 종류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주한미군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마코 실력자의 입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협조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며 미군 감축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많은 비판과 우려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곧바로 미국 정치권의 반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의원은 문 특보의 발언 직후 이를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영내에서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적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미군 감축을 주장하고 미국에서 이를 반박하는 형국인데요. 도대체 누가 한국을 위한 한국의 정치인인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해서요. 세미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안보특보문 교수가 나왔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그런 국방수권 법안 그리고 한미동맹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하면 그 가지고 북한을 못 때려서 우리 주한미군 감축하니까 더 비약하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또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네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줘서 주한미군 감축하면 무조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 이런 여론이 불을 지피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같이 동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미 베라 의원이 발언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에서 그런 적들에게 중국하고 북한이 적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이런 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 협상하면 안 되라고. 미국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 가족을 협상 대중화시킨 뭡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 이름을 제대로 항상 뉴스를 따라야 되겠다. 메인 언론에서 잘 안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우려스럽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이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장비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사드 2.0으로 불리는 신형 사드 시스템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미군은 2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의 장비 일부를 교체했다고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후된 발전기와 데이터 관련 전자장비 일부 요격 미사일을
교체했다면서 요격 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것이며 수량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교체는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고 양해를 구했으며 중국 측도 크게 반발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 사진과 미국의 사드 개량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에 성주에 개량형 사드가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 미사일정가 작성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합 긴급 작전 요구적 체계에 따르면 주한 미군 사드는 오는 2021년까지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개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말 주한 미군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연동하는 원격 협동 교전 개량이 실시되었고 이후 2단계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능 개량 장비가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성능 개량은 이른바 사드 함명으로 불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레이더 등의 개량인데요. 이 개량이 실시된 사드 레이더는 전방 배치 모드와 종말 모드 스위칭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엔드 자산과 실시간 연동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스위트 위협 시 스파이럴 8점 개량의 일환입니다. 미국이 당초 내년 2분기까지 마칠 예정이던 개량을 1년 가까이 앞당긴 것은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부디 새로 배치된 사드가 아무 탈 없이 조속히 정상작전 태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3대가량의 트럭이 성주의 사드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깃발 들고 나와가 지고 빈 페트병 물병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 하죠. 아무튼 사드가 그냥 모장비 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형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사드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개량 또는 발전 단계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발전 단계의 최종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 위험시라고 하는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총재휘본부가 현재 일본에 있어요. 이걸 또 한국에도 설치를 박근혜 정부는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 정부에게는 그냥 기계적으로. 어쨌든 일본의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휘소가 있어요. 그 지휘소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또는 이지스함이나 쇼나 위성이나 2대의 조기 경보기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전부 여기에 데이터 링크 시스템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통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장비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멸시하고 일본에는 금지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드 레이더로 탐지를 해서 위험과 바로 데이터 링크가 되니까 거기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드 레이더로 탐지한 것을 이지스함을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모자라면 또 해상에 있는 미국 자산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 사드 자체도 레이더가 있으면 그 발사대가 일대가 있는데 그 때도 바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선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발사대를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 중정부도 있죠. 그쪽에도 발사대를 갖다 놓아서 거기서 요격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주의 사드기 하나를 가지고 갖다 놓고도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드가 동시 대응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이 미사일의 사거리 때문에 경기도 남부 지역은 방어가 안 되고 평택기지도 방어가 안 되고 해군 2함대 방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 전역을 발사대에 갖다 놓고 얘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미국 전역을 사뒤에 사정거리 사거리 1km 내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전방 탐색 모드냐 아니면 정말 모드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사드 도입을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전방 탐색 모드 같은 경우는 한 1800m를 탐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종말 모드가 바로 미사일 요격 모드인데 정말 모드는 600m 정도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사일 요격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모드로 해야 합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전파를 나누어서 지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항상 우리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모드 터미널 모드로 해놓지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터미널을 못했고 터미널 모드와 정말 전방 배치 모드가 1800짜리인 이거를 서로 바꾸는 데는 한개도 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야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드 2002년 같은 경우는 그거 따로 완전히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1시간 이상의 공사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버튼만 탁 바꾸면 이제 첫 발을 뗐다. 더 큰 압박은 정말 요격 모드로 딱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중국발 벌려고 방향을 틀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제한성이 있는데 어쨌든 전방 탐사 모드하고 종말 모드를 이제는 거의 스위치만 바꾸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사드 200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드 1명이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훨씬 더 튼튼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또 미국이 중동에서 지금 4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뺐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우리 한국 쪽으로도 일부 또는 전부 몇 개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부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드 레이더와 이지스 하물 레이더 모든 것을 트빌리시에서 연동을 시켜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대량 기밀 유출 사건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군전선망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한국군 국방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재작년에 비해 1~4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 전산망에 대해 외국발 해킹 시도 건수는 9,534로 재작년 31,986년에 비해 무려 1~4배가 폭증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해 해킹을 시도한 외국의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중국과 미국으로 밝혀졌다고 밝히며 해킹 시도를 불구하고 국방정보 시스템은 뚫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시도 IP가 중국과 미국에서 대량 발견된 것은 중국과 북한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 근원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발 IP가 많이 발견된 것은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의 IP를 우회지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외부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16년 8월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내부 전산망에 한 달 넘게 대량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어서 군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방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